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벡터라는 게 뭔지 일단 뜻을 알고요. 그리고 연산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위치 벡터까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념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자, 일단 벡터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벡터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흔히 알고 있는 벡터는 뭐랑 비교가 되냐면 스칼라라는 것과 비교가 돼요. 스칼라와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량은 보통 우리가 크기만을 갖고 있는 것을, 물리량을 스칼라라 그러고, 벡터는 크기도 있지만 방향성까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해요. 그렇죠? 물리에서 쓰이는 벡터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벡터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걸 뜻하냐? 벡터는 점이라고 했는데 벡터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방향성.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점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평행이동하는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평행이동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점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도 요만큼 이동을 시켰대. 그럼 여기 딱 점이 찍히겠죠? 그랬을 때 이 점, 처음에 있는 점이 요 나중 점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 여기에서 요쪽으로 평행이동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처음에 나갔던 요 점을 우리는 시점이라고 할 거예요. 시점. 여기를 종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요 A점과 B점을 했을 때 A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어디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어느 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지 보는 게 벡터예요. 그래서 이 선분을 A와 B를 이은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살표는 그냥 눈으로 보기 위해서,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 뿐이지 이것이 벡터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벡터는 이 시점과 종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종점으로 갔을 때 그놈을 우리는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 표현은 어떻게 나타내냐? A에서 시작을 해서 B로 갔어요. A에서 관측을 했을 때 B가 보이면은 이제 A, B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앞쪽에 쓰는 게 시점, 뒤쪽에 쓰는 게 종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우린 요 선분 길이 있죠. 선분 A, B의 길이. 이게 이제 뭘 나타내냐?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요.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A, B에다가 절대값 씌운다. 그럼 얘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얘는 A가 B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 A라는 곳에서 B를 관측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자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 선분이라는 위에 있는 점들은 관계가 전혀 없어요. 뭐만 보면 된다? 점 A와 점 B의 관계에서 A에서 관측했을 때 B가 보인다 그러면 A, B 벡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벡터가 점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분이나 뭐 직선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벡터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거 하나 볼까요? 요런 점이 아까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점이 뭐 요런 도형 위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도형에 이동을 했을 때도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점들을 이동시켜 갖고 생긴다고 했었으니까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요 위에 한 점 하나 있는데 이놈도 똑같이 저 A에서 B로 간 만큼 같은 양만큼 갔다고 해봐. A에서 B만큼 간 거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서 생기는 요 점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었을 때 얘는 맨 처음에 그렸던 요 놈이랑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단 말이지. 그럼 내가 얘네 둘을 어떻게 말을 하냐? 시점은 상관없어요. 얘가 만약에 C점이고 얘가 D점이야 그랬을 때 시점에 관계없이 뭐와 뭐가 동일하다?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면은, 자,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면 그것은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어디인지는 상관없어요. 시점 상관없이 방향과 크기가 똑같다. 그러면은 그런 놈들은 같은 벡터다. 서로 같은 벡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방향과 크기가 똑같으면은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저 선분 A, B에 있는 점들은 관계가 전혀 없다. 벡터와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쟤를 항상 벡터를 이렇게 선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벡터는 점을 뜻해요. 그래서 종점을 잘 보셔야 돼요. 종점을 잘 보시고 시점도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있으면은 걔를 가지고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방향과 크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런 걸 한번 볼까요? 이번에 평행사변형 하나를 그려볼게요. 내가 평행사변형 하나 그렸을 때 자, 얘가 A, B, C, D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AB 벡터와 요렇게 가는 거 요거랑 같은 벡터를 한번 보고 싶대. 평행사변형이라는 전제 하에 보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일 때 얘가 평사야.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니까 AB 벡터와 같다? 그럼 시점은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크기가 동일하면 돼요. 방향이랑. 그럼 뭐랑 같아 있어요? 여기 있는 DC 벡터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써보면은 AB 벡터는 DC 벡터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벡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런 벡터를 한번 봐볼까? 우리는 요 CD 벡터를 보고 싶대. 이제 C에서 시작을 해서 D로 가는 벡터예요. 그럼 걔가 AB 벡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보자는 소리야. 근데 두 개는 지금 크기는 동일하지만 방향이 서로 다르죠.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쟤네들을 뭐라고 한다? 역벡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AB 벡터는 CD 벡터와 방향이 다르다.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호만 반대로 써주시면 걔는 역벡터를 뜻하는구나.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역벡터. 자,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시점이랑 종점이 똑같아요. 그럼 시점과 종점이 똑같으면 뭐겠어? 그냥 점 하나 딱이겠지. 그럼 점 하나가 딱 있으면 걔는 뭐다? 크기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래서 걔는 0벡터다. 이렇게 해서 0에다가 화살표 씌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0벡터예요. 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이게 벡터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벡터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자 이번에 볼 거는 벡터의 합이랑 차랑 그 다음에 실수배에 관련된 걸 좀 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벡터의 합 볼게요. 자잘자잘한 내용들은 이따가 개념원리 보시면서 조금씩 보고 넘어갈게요. 자, 큼지막하게 볼 것들 보고 넘어갑시다. 자, 벡터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떤 점이 있어요. 또 점이 있어서 얘가 이쪽으로 갔대. 요런 벡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겠대. 그럼 여기 A점, 여기 B점, 여기 C점이야. 자, 요렇게 이동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가는 거는 A에서 C로 가는 게 최종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식으로 써보면 뭐냐면 A, B라는 벡터가 있고요. A 벡터에서 BC로 이동을 했죠. 그럼 BC를 더하면은 뭐가 된대? 최종적으로는 A에서 C만큼 간 것이 된다. 그래서 AC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보면은 삼각형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보는 방법을 우리는 삼각형법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삼각형법. 자, 그럼 어떻게도 볼 수 있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같은 벡터다? 그럼 뭐 한다고? 평행이동을 시킨다고.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제가 동일한 크기와 방향을 갖기 때문에 그놈도 같은 벡터다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BC 벡터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 여기다 딱 붙였어. 시점을 A에다가 A가 시점인 놈을 붙여가지고
얘를 바라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기겠죠. 요 벡터를 내가 요 점을 D점이라 잡을게요. 여기 D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어버리면 평행하니까 이렇게 이으면은 어떻게 돼요? 평행사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행사변형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 시점이 동일해져요. AB 벡터와 지금 BC 벡터와 동일한 걸 AD 벡터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AB 벡터 더하기 AD 벡터는 뭐가 된다? AC 벡터가 될 거다.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알파벳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삼각형법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종점이랑 시점이 동일하면은 여기 뒤에 있는 것끼리 가서 AC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평행사변형법 같은 경우는 시점이 동일할 때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아. 알겠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시점이 동일해. 그러면 AB 벡터의 AD 벡터, 즉 같은 벡터가 어떤 건지 봐가지고 합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요게 벡터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벡터의 차를 볼게요. 이번에 벡터의 차가 되게 중요한데, 자, 벡터의 차 잠시만. 자, 벡터의 차를 보면요, 벡터의 차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자, 요런 벡터가 A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를 내가 A 벡터로 해볼게. A 벡터.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X 벡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걸 X 벡터로 해볼게. 그 다음에 얘를 X 벡터가 나왔는데 지금 요 벡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벡터를 딱 이었을 때, 이 벡터를 내가 B 벡터로 했을 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A 벡터에다 X 벡터를 더하면은 B 벡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놓게 일단. 그래서 요거를 써보면은 A 벡터에 더하기 X 벡터를 하면은 얘가 B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X 벡터는 해가지고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내겠냐는 소리냐면, X 벡터는 얘를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놈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벡터의 차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차는요, 어디에서 기인을 하냐면 벡터의 합에서 기인을 해서 옵니다. 합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서,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B에서 A를 뺀 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봐봐. B 벡터에서 A 벡터를 뺐어요. 내가 뭔지 몰라요. 얘를 별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B 벡터는 A 벡터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 뭘 더하면 B 벡터가 나오겠냐라고 물어보면서 우리가 보통 삼각형을 만들면 나오겠죠.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저 X라는 놈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에서 기인을 해가지고 차를 좀 생각하시면은 처음에는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벡터의 차가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 벡터의 차는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내가 관측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용이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시점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시점을, 그러니까 용이하도록 시점을 변경시킬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점의 변경이에요. 시점을 변화를 해가지고 얘를 임의의 한 점으로 잡는 거예요. 시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A 벡터를 시점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A점을 시점을 잡았을 때 얘를 이 시점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임의의 한 점으로. 그러면 얘는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점에서 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점 하나를 잡아가지고
요런 점에서 바라볼까요 한번? 여기에 있는 O라는 점이 있어요. O라는 점을 내가 시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저 X 벡터인데 얘에서 OC랑 OB를 이렇게 이었어요. 그러면은 X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저 BC라는 벡터를 나타낼 건데 우리는 BC는 방금 전에 봤던 거는 AC 벡터에서 맨 처음에 있던 그림에서는 AC 벡터에서 AB 벡터를 빼면은 나타냈었죠. 자, 이번엔 시점을 O로 바꿨어요. O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자, OB 벡터에다가 X 벡터를 더하면은 OC 벡터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OC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시점이 얘만 되냐? 아니죠. 여기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P점이 있다 해볼까?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얘는 B, 그 다음에 C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PC 벡터에서 PB 벡터를 빼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규칙성이 좀 보이죠? 어떤 규칙성이 보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C점이 옵니다. C점이 O로 변경됐을 때 P로 변경됐을 때 그래서 BC 벡터를 물어본다.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식을 조금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벡터의 차는 뭐다? 시점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점을 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읽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벡터의 실수배예요. 벡터의 실수배. 자, 예를 들어서 AB 벡터 이렇게 있어요. 요만큼에 대한 벡터를 A, B 벡터를 했는데 요만큼 크기도 동일하고요. 방향도 동일하게 여기를 더 갈 수 있겠지. 이렇게 갔어요. 여기 C라고 해볼게. 그럼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그럼 얘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크기도 같고 같은 걸 두 개 붙여놨잖아요. 방향도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2배의 AB 벡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배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 2가 의미하는 건 뭐다? 2는 양수잖아요. 같은 방향이고요. 크기는 2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성분의 길이가 2배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반대 방향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A 벡터가 있어요. 요걸 A 벡터를 하면은 A 벡터와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지. 얘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의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요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반대 방향을 놔줘요.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는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실수배를 보통 볼 수 있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실수배라는 걸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 A, B가 있어요. 얘를 A 벡터로 해볼게. A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실수배를 했어요. 첫 번째, T배를 했을 때 A 벡터에다가 했어. 근데 T가 방금 전에 봤던 거는 2하고 마이너스 1라고 예를 들었지만 T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온대요. 그럼 얘가 0과 1 사이에 온다는 소리는 크기가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야. 줄어들었다는 소리겠지. 그럼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선분 AB 위에 있다는 소리겠지. 선분 AB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수배를 했는데 A라는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했는데 그 실수배 한 게 0과 1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읽어준다? 얘는 선분 AB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선분 AB 위에 있는 점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쓸까요? 선분 AB 이렇게. 두 번째는요. 실수배를 해요 또. 근데 이번엔 T가 실수래. 실수. T는 실수래요.
뭐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커지든 작아지든 어떻게 된다? 그럼 얘는 어디에 있다는 소리예요? 직선 AB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t가 이제 실수라는 소리는 엄청나게 많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일 때는 저 벡터 t에다가 AB 한 거는 뭘 뜻한다? 직선 AB를 뜻하고요. t가 0과 1 사이일 때는 선분 AB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 t에다가 AB, 그러니까 A 벡터에다 t배를 했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요, 직선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죠?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죠. 기울기. 근데 우리는 벡터에서는 뭘로 나타내냐?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방향성. 그 기울기는. 그럼 방향성이 같다. 그럼 방향성이 같다라는 소리는 뭐라는 소리냐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소리니까 얘는 평행하다라고 말해요. 평행하다. 그럼 평행한 직선에는 뭐가 된다? 실수배를 하면 된다, 이 소리겠네. 그래가지고 우린 다시 말해서 요 놈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 벡터와 평행한 직선이에요, 이렇게 나타낸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평행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수배를 했다,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좀 더 중요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세 점이 만약에 일직선상에 있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1학년 때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기울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세 점을 가지고 했을 때 기울기가 동일하다. 벡터에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벡터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세 점 일직선상에 있으면요, 어느 한 점은 나머지 두 점에 대해서 내분이 되거나 외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요. 내분은 이제 그 두 점의 사이에 오는 점으로 나타낸다는 소리고, 외분은 그 두 점의 바깥쪽에 지금 점이 나타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 좀 써보면은 내용을,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어느 한 점은 나머지 두 점의 내분점이거나 또는 외분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외분점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내분점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그림을 그려볼게. 직선이 있어요. 어떤 선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점을 내가 여기로 잡아볼까? O라는 놈을 C점을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어딘가에 C점이 있을 거야. A, B 사이에 내가 C가 하나 있다 해볼게. 이렇게. 그래서 걔를 뭐 하는 거냐면 지금 A, C라는 놈을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식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자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이 OA 벡터를 임의로 A 벡터라고 둘 거고요. OB 벡터를요, B 벡터라고 둘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OC 벡터를 C 벡터라고 둘게요. 이렇게 얘를 C 벡터. 자, 이렇게 뒀을 때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AC라는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AC는 자, AC라는 놈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B 벡터에다가 분배 법칙 들어간 거다. 분배가 아니라 이 M 대 N으로 나눈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N분의 M을 곱하면은 AC 벡터가 되겠죠. 자, 써보면은 AC 벡터는 AB 벡터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써볼까, 이번에? O라는 시점을 잡아놨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AB 벡터를 이제 벡터의 차로 나타내 볼게요. M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자, AB 벡터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럼 AC 벡터를 나타낼 건데 우린 뭘 나타낼 거냐면 지금 여기서 식을 좀 써보자고요. 뭘 나타내냐면 AC 벡터는 OC-OA죠. OC-OA. 자, 그래서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이거 그대로 써보면 m 플러스 n분의 m이고요. 곱하기 OB 벡터 빼기 OA란 말이야. 그래서 OC 벡터가 우리 C 벡터를 했으니까 C 벡터는 OA 벡터 넘어가면서 산수가 되겠네. 산수 시키면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n분의 m의 A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이번에는 B 벡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를 한꺼번에 써버리면 좀 이쁘게 이런 식으로 써지지 않을까요?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 더하기 na 벡터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봤던 거냐면 우리가 내분점 공식에서 봤던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은 AB라는 놈을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C 벡터를 나타냈을 때 M 플러스 N분의 MB. 자, M이 여기 있고요. N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보통 어떻게 나타낸다?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거끼리 곱해서 더한다. 내분점은. 됐나요? 자, 이렇게 나타낸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보세요. 여기 아까 전에 m 플러스 n분의 n이 있었고 여기 개수가 b벡터의 개수는 m 플러스 n분의 m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 두 개의 잘 따져보면 합은 뭐예요? 합이 일정하죠. 뭘로 일정하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이 되기 때문에 1이라는 놈으로 일정하단 말이야. 합이 1로 일정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다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벡터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쟤를 보통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수로 나타내는 소리는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를 t로 잡으면 하나는 1-t로 잡을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C 벡터는 다시 쓰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1-t의 A 벡터 더하기 t배의 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1-t하고 요 t하고 더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얘가 의미한 게 뭐다? 개수의 합이 1이면요. 개수 합이 1이면 A 점 C라는 놈은요. 직선 AB 위에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점 C는 직선 AB 위의 점이다. 이렇게 읽어주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래서 저기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1-t가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가 1-t고요. 여기가 t가 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1-t에다가 이제 뭐 곱하는 거야? a 곱하는 거고 a 벡터. t에다가는 b 벡터 곱하는 거고. 알겠나요? 그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소리예요. 자, 요거 이어가지고 이제 요걸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일직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자, 일직선 위에 그려볼게. A, B, C를요. A점, B점, C점 이렇게 했어요. A, B, C가 있는데 자, 뭐 C점은 여기로 잡아볼게요. 그냥 5라는 놈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볼게요. 잡았을 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AC라는 벡터는 우리가 AB 벡터에다가 T배를 해도 된다. 아까 했었죠. 어떤 벡터 간의 실수배 관계가 있다? 그럼 뭐다? 쟤는 지금 평행한 직선이라는 소리인데 평행하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금 말했듯이 점 ABC는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ABC는 일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번엔 O라는 시점으로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C 벡터는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죠. 그 다음 얘는 T배를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지? AB 벡터는 OB 빼기 OA잖아요. OB 빼기 OA 벡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럼 OC 벡터는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OC 벡터는 자, 넘어가면 뭐가 돼요? 1-t의 OA 벡터 더하기 t의 OB 벡터네. 그럼 여기도 자, 1-t가 앞에 있고요. 뒤에 t가 딱 있네요. 개수의 합이 1이 나오네요. 갑자기 또 그지? 그럼 개수의 합이 1이다? 마찬가지로 A, B, C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줘 이 소리란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또 볼 거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뭐 볼 거냐면 이번에는 두 개. 자, 요런 거 읽는 거까지 볼게요. 어떤 게 나오냐면 n배의 A 벡터 더하기 n배의 B 벡터라는 걸 어떻게 읽겠냐 이 소리야. m과 n은 실수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a 벡터가 여기 이만큼 있다 해볼게.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가 뭐 이렇게 있다 해볼까요?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예요. 그럼 우린 여기에다가 3배를 한대. 3a 벡터니까 3배를 하니까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a 벡터 3배니까 여기가 3a 벡터야. 그럼 b 벡터에다가는 2배를 하겠대. 그럼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평행만 잠깐만. 이렇게 2b 벡터.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지금 뭐가 만들어져요? 평행사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 3a 벡터랑 2b 벡터는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보면요, 뭐가 생기냐면 평행사변이 생기면서 뭐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 벡터, 얘를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얘가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뭐냐면 얘가 지금 A라는 점도 있었고 B라는 점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점 두 개를 이어볼 수 있다는 소리지. 점 두 개를 이으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런 관계가 생겨요. 얘하고 지금 대각선끼리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죠. A랑 B를 이은 것과 대각선의 교점도 생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런 B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 어떻게 나타내냐 이 소리거든. 그러면은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읽어주냐면요. 자, 일단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는요. 이렇게 읽어볼게. 쟤를요. 개수의 합이 1이 되도록 좀 바꿔보겠다는 소리야. 개수의 합이 1이 되도록. 그럼 1이 된다는 소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인데 1이 되려면 얘를 5로 나눌 수 있죠. 그럼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는 1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뭐예요? 내분점이 되는 거지. A와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 2대 3인지 3대인지 헷갈려. 그러면 크로스로 곱한다 그러지. 크로스. 자, 나타내 줄게. 근데 얘는 원래 식에 이제 훼손이 되어 있으니까 훼손된 거를 막으려면은 곱하기 5를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의미한 게 뭐다? A와 B를 몇 대 몇?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랬어요. 선분 AB라고 쓸까요?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이렇게. 그럼 뭐냐, 여기가 2대 3이라는 소리거든. 2대 그 다음에 여기가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보면은 2B가 있으니까 B하고 B하고 2하고 이렇게 크로스 곱하고 A하고 3이랑 크로스 곱하고 그래서 2대 3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뒤에 있는 5는 뭐예요? 5는 얘는 실수배야. 실수배. 그러면은 요 점을 내분한 점을 실수배 5배를 했다는 소리야. 5배. 그렇다는 소리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배가 들어갔으니까요. 우리는 어느 비율도 알 수 있냐면 여기랑 여기에 대한 비율도 알 수 있는 거야. 5배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4의 비율로 들어간다는 소리. 5배니까. 이해돼요?
이런 비율 관계도 알아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저 식을 가지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이 나왔어.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MA 벡터, NB 벡터 해놓고 여기를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M 플러스 N을 해가지고 읽어줘, 이 소리라고 지금. 내분점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분점을.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분점 했으니까 또 뭐가 나와야 되겠어? 무게중심이라는 게 나와야겠지.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만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 아니에요? 그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내가 뭘 볼 거냐면 AB 벡터죠. 요 AB 벡터를 A 벡터로 할 거고요. AC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의 중점이 있겠죠. 우린 중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중점이 여기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A에서 이렇게 딱 이어서 생기는 선이 있으면 중선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우리는 2대1 포인트가 있겠죠. 거기를 우리는 무게중심으로 읽잖아요. 여기가 G라고 읽어볼게요. 이렇게. G. 그래서 여기가 2대1이 되는 포인트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 식을 어떻게 나타내겠냐 이 소리거든. 우리는 AG를 봐야 되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요 중점 포인트 있죠. 중점 포인트는 A 벡터와 B 벡터의 중점이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얘는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대1로 내분한 점 이거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그지? 자, 그러면 자 써볼게. AB 벡터가 내가 A 벡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 AC 벡터를 B 벡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무슨 벡터야? AG 벡터예요. AG 벡터는 방금 봤던 것처럼 저 중점 벡터 있죠?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몇 분의 몇이 돼요? 얘가 지금 벡터가 점이야. 잊지 마세요. 자, A랑 여기 점을 뭐 M점 이렇게 잡아보면은 AM이라는 거를 3분의 2에 해당하는 점이 AG 벡터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은 얘가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를 다시 쓰면은 3분의 아까 AB 벡터가 AB였잖아요. 3분의 AB 벡터 더하기 B 벡터니까 AC 벡터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시점을 또 바꿔볼까? 시점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5라는 시점을 잡아볼까요? 그러면 AG 벡터는 우리가 OG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그대로 써보면 3분의 AB 벡터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 더하기 OC 벡터 빼기 OA 벡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따라서 OG 벡터는 뭐가 된다? 계산을 해보면 OA 벡터 넘겨가지고 계산하면요 3분의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의 평균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치?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거. 자,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면 3분의 1점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AC 벡터하고 뭐 평행인 걸 여기다 그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AB 벡터랑 평행을 여기다 딱 그으면 뭐가 생겨요? 삼각형이 또 생기겠지. 그럼 이제 평행한 거 그었으니까 이제 평행사변 생기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도 무게중심 하나 있겠지. 그럼 얘도 지금 2대1인데 그러면은 여기 선을 쫙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2대 2. 그래서 얘네가 다 똑같은 3등분점이 된다는 소리야. 그 3등분점이 되면서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의 뭐 3등분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까지 보고요. 이제 교재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봅시다. 자, 벡터의 뜻이 있고요. 여기서 설명 안 하는 것들, 뭐 단위 벡터라는 거는 뭐예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해요. 그죠? 뭐 단위 원 이러면은 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이런 거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벡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배우겠지만 평면 벡터가 있고 공간 벡터가 있어요. 평면에서의 벡터는 평면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는 공간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하면 되고요. 벡터에 대한 뜻이랑 서로 같은 벡터 방금 말했죠. 그때 뭐였죠? 시점에 관계없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된다. 이게 서로 같은 벡터의 뜻이고요. 방향이 반대 역벡터, 그죠?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5를 붙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시면은 D2 벡터와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세요. 그래서 D2 벡터와 어떻게 될까요? 뭐요? D2 벡터와 서로 같은 벡터 이랬네. 그러면 D하고 서로 같은 벡터면은 어떻게 돼야 돼? 방향이 같고 크기가 똑같아야지. D가 어딨니? D 여기 있네요. D 벡터. 자, 요 벡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요런 벡터거든 지금. 얘하고 같은 벡터 어디 있어요? CO 벡터도 있고요. OF 벡터도 있고요. BA 벡터도 있어요. 됐나요? 요 세 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C 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BC 벡터는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BC 벡터와 크기는 같은데 크기는 그럼 1로 같아야 되겠네. 1로 같고요. 방향이 반대인 벡터에서 방향이 반대니까 거꾸로 써주면 된다. 그지? 그러면 뭘 쓰면 돼요 지금? CB 벡터도 방향이 반대죠? 그걸 놓치지 마시고 CB 벡터 그 다음에 DO 벡터 그 다음에 EF 벡터 그 다음에 OA 벡터 됐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BC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BC 벡터 크기 몇이에요? 길이가 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1이에요 1. 자, AE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여기 길이 구하세요. 여기에 그 길이 구하세요. 이랬네. 이거. 자, AE의 길이. 자,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어떻게 구할까? 얘가 지금 정육각형이거든요. 정육각형이고 내가 지금 A를 딱 긋는 순간 여기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몇이에요? 120도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AF2라는 삼각형은 이등변이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12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30도 가져가겠네. 그럼 여기가 지금 직각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BE가 직각 삼각형인데 여기가 1이고요 지금 AB는. 그 다음에 BE는 정삼각형 6개였으니까 얘가 1이 돼가 지금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1이랑 2면서 우리는 나머지 한 변 길이 구하래. 직각삼각형이니까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네. 덧셈 아까 했었죠. 삼각형법, 뭐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 문제 풀어볼게요. 이걸로. 그 다음에 벡터의 연산,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A 벡터, B 벡터 더한 거,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더한 거 됐나요? 그리고 결합법칙 어떤 걸 먼저 더하냐. 근데 결합법칙은 항상 같은 연산 하에서 나오니까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뺄셈은요 시점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뺄셈은 합에 대해서 기인을 하는 거고 합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걸로 역으로 추적을 해도 되는 거고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자, 볼까요? 한번 문제. 벡터의 덧셈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요. A, B, C, D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점, 종점이 계속 이어진다? 그럼 맨 나중엔 맨 처음 시점과 맨 마지막 종점이 답이에요.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A, B, C, D, B, C인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 B 다음에 B, C 이어지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C하고 C 여기 있으니까 D 이어지니까 우리가 볼 거는 A, D 벡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QR, PQ,
PQ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PQ, QR, 그 다음에 R 다음에 여기 R도 있네요. 그 다음에 S 다음에 여기 T가 있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뭐야? PT. 답은 PT 벡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HE, HG, HD. 자, 전부 다 H를 지금 시점으로 해가지고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나타냈네요. 자, 그럴 때 다음을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제 뭘로 나타내면 되냐면요. H를 시점으로 나타냈으니까 전부 다 H를 시점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EG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HG 빼기 HE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HG는 C 어디야? HG B 벡터. B 벡터에서 뭐예요? H A 벡터 빼라 이 소리네. 그럼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되고요. DB 벡터는요. DB 벡터는 DB가 어디 있니? DB 아 여기 있네요. DB 벡터는 H를 바꿔야 돼. H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아래 있는 HF랑 똑같으니까 HF를 먼저 바꾸고 봅시다. HF는 얘랑 똑같잖아요. HF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얘 더하기 얘 하면은 H 벡터죠. 따라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림을 그려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쉽게. 자, CF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CF 벡터, CF 여기 있죠. CF 벡터.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D 벡터랑 똑같지. D 벡터랑 똑같은데 그럼 A, C, D 벡터 됐잖아요. 그러면은 요 C 벡터에다가 D 벡터 더하면은 A 벡터가 된다. 써볼까? C 벡터에다가 우리가 구하는 저 DE 벡터를 했더니만 얘가 A 벡터래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얘니까 얘는 뭐가 돼? A 벡터에서 C 벡터 빼라 이게 되겠지. A 벡터 빼기 C 벡터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AG 벡터인가요? AG 벡터 여기 있네. AG 벡터 대각선이네요. 자, AG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AG 벡터는 뭐 안되면은 시점을 바꾸세요. 얘는 HG 빼기 HA 벡터입니다. HA 벡터는 뭐가 돼요? HA 벡터는 그려봐요. HA 벡터 요거잖아 지금. 요 벡터 HA 벡터는 지금 A 벡터랑 C 벡터가 물려 있거든요. A 벡터, C 벡터 물려 있는데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가 C 벡터잖아요. 여기. 그러면 A 더하기 C가 AH 벡터, HA 벡터, 그지? HA 벡터는 A 더하기 C 벡터예요. HG는요 B 벡터로 되어 있네. 그죠? B 벡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B 벡터 빼기 A 벡터 빼기 C 벡터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거는 넘어가셔가지고 뭐가 나오죠? 벡터 실수배 나오네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아까 말했던 거예요. 실수가 양수면 같은 방향의 크기가 k배가 되는 거, 음수면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k배 한 거고, 0이면 0벡터겠죠? 0 곱하면 점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다시 얘기했던 거고, 결합법칙 분배법칙은요 K에다가 L, A 벡터에다 K배를 한대. 그럼 KL이랑 A 벡터. 그럼 얘는 결합법칙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뭘 먼저 결합을 하겠냐, 뭘 먼저 계산을 하겠냐는 거고, 분배법칙은 첫 번째 있는 거는 A 벡터를 분배한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있는 식은 K라는 실수를 분배한다는 소리고요. 알겠죠? 다항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다항식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항식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벡터의 평행이 있었죠. 평행 아까도 똑같이 뭐 했어? 실수배하는 거는 벡터의 평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실수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같을 조건은 개수끼리 같으면 같은 벡터가 된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고요. 세 점이 한 점이 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배. 맞나요?
실수배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보면 된다.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한번. 자, 이 벡터에서 지금 x 벡터를 a, b 벡터로 나타내시오. 식 전개하라는 소리예요. 식 전개해보면은 2a 벡터 더하기 2x 벡터 빼기 6b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3a 벡터는 x 벡터다. 그래서 x 벡터는 해서 나타냈을 때 다 넘기면 되겠네요. 얘 넘기면은 6b 벡터 나오네요. 6b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a 벡터 나타내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xy 벡터를 a 벡터로 나타내시오 이랬어요. 그럼 두 개 지금 뭐 하라는 소리야? 연립해가지고 x가 몇 a, y가 몇 a 이거 나타내라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거에다가 세배할까요? 6x 벡터 9y 벡터는 15a 벡터. 여기는 뒤에 거 2배 하면은 6x 벡터 8y 벡터는 12a 벡터. 그래서 빼버리면은 y 벡터는 3a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y 벡터에다 3a 벡터 대입하세요. 요 3a 벡터 대입하면은 얘가 9a 벡터 넘어가면 마이너스 4a 벡터.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a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화살표만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 연산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AB 벡터가 A고요. BC 벡터가 B 벡터일 때 다음 벡터를 AB 벡터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BO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수가? BO 벡터. BO 벡터는 시점을 A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AO 벡터. 자, AO 벡터 빼기 AB 벡터가 돼요. 그럼 AO 벡터는 뭐랑 똑같죠? B 벡터랑 똑같으니까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다음 AE 벡터는요. AE 벡터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이번 B를 시점으로 바꿔볼까요? B 시점으로. 그러면 AE 벡터는 BE 벡터 빼기 BA 벡터가 된단 말이야. 근데 BE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BO 벡터에다가 2배겠죠. BE 벡터는 얘가 지금 BE 벡터잖아요. 얘는 요 BO 벡터에다가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길이니까 지금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배의 BO 벡터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얘를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어떻게 쓸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더하기 AB 벡터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A 벡터 알고 있으니까. 그럼 BO 벡터는 어떻게 나왔어요? BO 벡터. BO 벡터는 자 여기가 지금 B 벡터거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벡터잖아요. A 벡터에다가 BO 벡터 더하면 B 벡터예요. 자, A 벡터에다가 BO 벡터를 더하면 B 벡터예요. 그럼 BO 벡터는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게 돼요. 맞죠? 근데 2배가 돼 있으니까 얘는 2배의 B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 더하기 AB 벡터는 A 벡터 계산해 주면은 2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CE 벡터는 CE 벡터는 이렇게 해볼까? AC 벡터 빼기 AE 벡터 AE 벡터죠. AE 벡터에서 빼기 AC 벡터 이렇게 해볼까? AE 벡터는 방금 구하지 않았니? EB-A 벡터 그죠? 거기에서 AC 벡터가 어떻게 되죠? AC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C 벡터는 A 벡터 먼저 해볼까요? A 벡터는 여기가 A시죠 지금 이렇게 AC 벡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AC 벡터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지금 A 벡터는 E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고요. 거기서 빼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빼면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벡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EB에서 B 빼니까 B 벡터 나오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A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EB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EB 벡터는 BE 벡터를 반대로 하면 되겠네. BE 벡터. 우리 아까 BE 벡터 구하지 않았니? BE 벡터 뭐였죠?
이거였지. 이게 B 벡터였단 말이야. 이게 2배의 BO였으니까. 그러면 이 B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다. 따라서 얘는 반대로 이 A 벡터 빼기 이 B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0벡터가 아닌 2벡터 A 벡터, B 벡터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소리는 왜 평행하지 않을 때? 그냥 두 개 같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냥 개수 비교해줘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4m 마이너스 3n이 1이 되는 거고 2m 플러스 3n이 2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해. 그럼 6m은 3, m은 2분의 1 나올 거고 n은 계산하면 3분의 1 나오겠네요. 그래서 m과 n을 구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2벡터 AB에 대해서 P, Q, R 벡터가 있는데 P 빼기 R과 P 플러스 Q가 서로 평행하대. 서로 평행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실수배가 돼야 돼. 이해돼요? 자, 그러면 Q 빼기 R부터 구해볼까? Q 벡터에서 R 벡터를 빼요. Q 여기에서 얘 빼는 거야. 그럼 뭐 되지? 1-K의 A 벡터 되고요. 빼니까 플러스 3B 벡터 돼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Q 벡터. P 벡터에다 Q 벡터 더해요. P 여기에다 Q 더해요. 그럼 3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두 개 지금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 거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배 해주면 여기랑 얘랑 똑같겠네. 그치? 실수배한 게 똑같다 이 소리니까 지금 평행이면. 그럼 실수배 해볼까요? 마이너스 9A 벡터 더하기 3B 벡터니까요. 1-K가 마이너스 9가 되면 돼서 K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8번 4점 OA, BC가 있는데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가 있어요.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얘도 뭐가 되면 돼? 아까 했던 것처럼 A, B, C가 한 직선이야? 그럼 A, C 벡터는 A, B 벡터의 실수배랑 똑같다. 이렇게 보자 그랬잖아요. 그럼 A, C 벡터는 어떻게 돼요? A, C 벡터. A, C 벡터는 OC 벡터 빼기 OA잖아요. OC 벡터 빼기 OA 벡터. 그럼 OC에서 OA 빼주세요. 그럼 2A 벡터. 그 다음에 n-1 벡터 더하기 n-1의 b 벡터. 그 다음에 AB 벡터는 OB 빼기 OA죠. OB 빼기 OA 벡터. OB에서 OA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그럼 지금 실수배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뭐 곱하면 되겠어? 곱하기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A 벡터 플러스 4B 벡터. 그럼 여기서 m-1이 4랑 똑같다. 그래서 m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마지막 내용의 위치 벡터. 아까 위치 벡터까지 얘기했거든요. 위치 벡터를 보면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란 말은 아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거냐면 위치 벡터는 그 벡터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내주던 벡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한 점 5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 OA를 점 5에 대한 A의 위치 벡터다. A점이 있으면요. 그럼 5라는 시점을 잡았을 때 5는 원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5에서 A까지 갔을 때 5A 벡터가 A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시점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또 차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AB 벡터는 또 뭐예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거 B 벡터 빼기 A 벡터, 즉 OB 벡터 빼기 OA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 다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분점 했었죠?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한 위치 벡터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번. OAB에서 OA의 중점을 P라고 했어요. 중점. 그 다음에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OA 벡터가 A 벡터고요. OB 벡터를 B 벡터로 했을 때 PQ 벡터를 나타내시오 했어요. 그러면은 OQ 벡터는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OQ 벡터. OQ 벡터. 지금 Q가 뭐래요? 지금 Q는 AB를 1대1에 여기서 1대2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 하면 되겠지. 그럼 OQ 벡터는 뭐가 된다? 3분의 2A 더하기 1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PQ 벡터인데 PQ 벡터는 뭐지? PQ 벡터는 OQ 벡터에서 OP 벡터 빼면 되잖아요. 그럼 OP 벡터는 또 뭐야? OP 벡터는 지금 A 벡터의 중점이잖아요. 그럼 2분의 1 A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 A 벡터 더하기 3분의 1 B 벡터에서 얘가 OQ 벡터 빼기 2분의 1 A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6분의 4, 6분의 3이니까 6분의 1 A 벡터고요. 플러스 3분의 1 B 벡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과 N을 더하시오. 그럼 6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하니까 6분의 3이 돼서 답은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무게중심 GA 벡터, GB 벡터, GC 벡터가 0 벡터래요. 이걸 보이시오 이랬거든. 오,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G 벡터가 이거 OG 벡터 그냥 G 벡터라 쓸까요? G 벡터가 뭐라고 배웠죠 아까 전에? 얘를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했을 때 3분의 이렇게 됐었죠. 평균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아까. 그럼 GA 벡터 더하기 GB 벡터 더하기 GC 벡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OA라고 생각을 해요. OG, OA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GA 벡터는 OA 벡터 빼기 OG잖아요. 그럼 그게 A 벡터 빼기 G 벡터가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얘를 OG 벡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OA 벡터 빼기 OG 벡터. 그 다음 더하기 OB 벡터 빼기 OG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OC 벡터 빼기 OG 벡터.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자 여기다 써보면 OA 벡터가 A 벡터가 되거든요. A 벡터 빼기 G 벡터 더하기 B 벡터 빼기 G 벡터 더하기 C 벡터 빼기 G 벡터. 그러면 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에서 마이너스 3G 벡터인데 G 벡터가 뭐였죠? 아까 얘였단 말이야. 저기다 세배하는 거니까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합이죠. 따라서 얘는 0 벡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저렇게 나타내는 걸 알고 있으면은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 벡터가 A 벡터, AD 벡터를 B 벡터로 했을 때 무게중심을 각각 ABC의 무게중심 G1, ACD의 무게중심을 G2로 했을 때 G2, G1 벡터를 AB 벡터로 나타내라 이랬네. 요런 식 뭘 보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삼각형 ABC에서는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를 뭐 M1이라 잡을게요. M1 그 다음에 여기서 G를 이어가지고 쭉 그으면은 여기를 M2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면 이렇게 같을 거고 얘는 이렇게 같을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럼 M1, M2는 뭐가 되냐면요. M1은 뭐가 되지? 여기가 지금 AC 벡터 보시면은 요 AC 벡터 있죠? 요 AC 벡터를 나타내는 게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합이죠. 맞나요? A 벡터에다 B 벡터를 합친 게 여기가 지금 A 벡터 더하기 B 벡터예요. 그러면은 M1 벡터는 뭐가 되냐면 A 벡터하고 A 벡터 플러스 B 벡터에 이거 뭐가 돼? 중점이네, 중점.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A하고 A 플러스 B의 중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점이니까 더해서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이 A 벡터하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더해서 2분의 1 하는 거니까 얘는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B 벡터가 될 거고, 자 M2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랑 더해가지고 또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 무게중심을 보면요 2대1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 그런 다음에 우리 이 벡터를 먼저 볼게요. 요 M2, M1 벡터를 보면은 얘의 몇 분의 몇 배 하면 돼? 3분의 2배를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G2, G1 벡터가 나온다고. 왜냐면 2대1이면서 전체 삼각형 AM1, M2랑 AG1, G2는 2대3이라는 닮은 비가 존재하죠. 따라서 3분의 2에 해당한단 말이지. 따라서 M2, M1의 벡터를 먼저 구할게요. M2, M1의 말이 안 나오네. M2 써볼까? M2, M1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시점을 A로 바꿔버리면은 A M1 빼기 A M2 이렇게 돼서 A M1이 아까 요거였죠? A 플러스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벡터 빼기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해버리면은 얘는 2분의 1 A 벡터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가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요 놈은 저놈의 몇 분의 몇?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M2, M1의 벡터에 3분의 2에 해당한다. 3분의 2 딱 해주면은 3분의 1 적어나오겠네. 3분의 1의 A 벡터 빼기 3분의 1의 B 벡터.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평면 위의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자 다음이 성립한데 점 P의 위치를 설명하시오 이랬네요. 한번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식을 2PA 벡터 더하기 5PB 벡터 그다음 더하기 PC 벡터죠. 는 얘를 BC라는 벡터를 P를 시점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PC 벡터 빼기 PB 벡터가 돼요. 그럼 여기서 PC는 날라갈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넘겨버리면은 2PA 벡터 더하기 6PB 벡터가 0이 되면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PA 벡터는 마이너스 3PB 벡터가 돼요. 어쨌든 지금 뭐 나왔냐면 PAB에 대해서 실습에 들어간 게 하나 나왔네. 그러면은 실습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PB랑 PA는 크기는 3배 차이가 되는데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겠네. 이해돼요? 따라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직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PAB가. 근데 PB의 3배가 지금 길이가 PA가 된다는 소리니까 만약에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고 하면은 P는 여기 있겠네 지금. 이해되나요? 그럼 얘랑 얘의 B가 1대 3이 된다 이 소리겠네. PB 벡터가 이거잖아요. 지금 PB 벡터는 요렇게 가는 벡터, PA 벡터는 요렇게 가는 벡터,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서 3배 차이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점 P의 위치는 뭐예요?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또는 선분 BA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PAC하고 PBC 그럼 C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C는 그냥 잡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여기가 C점이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P 이렇게 쓱 이어주면 C점에 대해서 뭐래요? PAC랑 PBC의 넓이비 3대 1이죠. 높이가 동일하니까 밑변 길이 B가 돼요. 3대 1 넓이비는 3대 1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던 겁니다.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에 대한 P의 자취해서 얘는 내분점으로 보통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분점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내분점까지만 일단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위치 벡터까지 마무리할게요.